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거주자의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인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해 과세 기간에 차입 기간 동안 부채 합계액이 자산용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초과 인출금이 있다면 그 초과 인출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득세 세무조정을 할 때는 재무상태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 초과 인출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내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 부채에 대한 범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평가증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평가증하기 전에 가액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장기성 정기예금, 적금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 적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자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입금과 관련해서 당해 차입금을 사업용 부채로 계상하고 차입금 중에 그와 연계해서 예치한 예금 적금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자산 중에 통상적인 운용자금 예치금이라든가 은행 대출금과 연계된 거,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뭐 이런 부분들은 금융자산으로 사업용 자산에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거는 미지급이자라든가 융통음 할인료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이것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보험 할인료, 직업보정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경비 불산입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 자본으로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해서 경영할 것인지 이게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은 구분하지 않고 초과 인출금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독사업장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는데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공동사업자에 출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공동사업 개시 이후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해서 이를 기존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박스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공동사업 차입금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기 위한 요건 해서 뭐 세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출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요건에 맞게 정리를 다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입니다.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 이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말하는데요. 원래 건설자금이자는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바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양갈로 3번에 각 규정에 비교해서 기업회계 법인세 소득세법 비교 규정이 있고요.
표 밑에 보시면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상가, 아파트 등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는 발생 즉시 필요경비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세무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급이자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세무사랑2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에서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1, 2가 있습니다. 1, 2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2에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1으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2에서는 사업용 자산명세, 부채명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적수, 초과 인출금 적수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과 부채명세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할 때 관련되는 자산 내용이 우리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삭제를 통해서 제외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채도 관련되는 재무제표상에 있는 자료도 반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명세와 부채명세서를 기준으로 초과 인출금이 계산이 되고요. 초과 인출금이 6월달, 7월달, 8월달 석 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석 달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적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우리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계정 과목을 직접 입력해서 적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단기 매매증권, 과거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부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대여금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산이 되겠죠. 자, 이러한 자산들이 있다면,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그 관련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 인출금 적수까지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2에 대한 서식이 작성이 됐고요. 2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1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단 부분에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율별로 지급이자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5% 이자가 1,200만 원이고 5.62% 이자가 785만 2천 원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차입금 적수가 계산이 되고요. 이 지급이자 중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차입금 이자라든가 건설자금 이자가 있다면 그걸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입력과 동시에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불산입 금액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3번, 4번 업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금액을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되고 나면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금액을 반영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초과 인출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용 자산 내역을 정확하게 우리 기장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기장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용 자산 명세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는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자 변동 시점마다 지급이자 금액을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구분 기장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였습니다.